잘 예,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드루킹 관련돼서 제목 보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뭐 미북 정상회담하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북 회담 6월 12일자에 대해서 실망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 우울하실 것 같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드루킹 문제 부분도 저는 이렇게 너무 실망한다거나 이렇게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은 우선 드루킹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쨌거나 그 실체가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다만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제 집권 민주당 애들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드루킹의 사건의 폭발력이 크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예,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김성태 다시 하는데 네.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네. 정세균 의장이 찾아갔잖아요. 네네. 그것을 보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특검 이것이 막으려고 틀어막고 주둥이를 막고 다 뭐 테이프도 붙이고 다 했는데 그걸 찾아갈 정도 되면 이 큰일 났다는 그것을 보고 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사실상 우리 박사님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십시오. 그 팩트와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충돌하고 서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마 강력하게 투쟁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게 정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루킹 사건의 실체는 결국은 이제 김정숙이하고 문재인이 연관되어 있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드루킹 사건 자체가 시작이 이 탄핵에도 상당 부분 관여가 했었고, 아마 당내 민주당 경선에도 관여됐었고, 또 5.19 대선까지도 관계됐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지지 또 왜곡, 여론 조작, 이게 사실 아닙니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야당에서는 특검을 강력하게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성태도 그 관점에서 이제 단식도 하고, 결국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원식 같은 경우도 목숨 걸다시피 막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팩트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건 탄핵을 넘어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정치권에서도 인식하는 문제고, 특히 야당도 특검을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투쟁하는 거고,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특검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한 2년을 걔들이 우려먹었어요. 줄기차게. 또 하나는 세월호 가지고 한 3, 4년 우려먹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이 드루킹 사건은 이걸 피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특검과 정치적인 힘의 균형 싸움에 있어서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가 할 일 또는 나머지 기타 정당이 각자 할 일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끈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결국은 쟤들이 특검을 받고 탄핵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강력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 조금씩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이제 자꾸 이제 근거가 모아지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어떤 붕괴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팩트로서 중요한 어떤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북 회담 관련해서 아마 실망한 부분들은 왜 6월 12일이냐 하는 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결국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결국 이제 얘들이 그 얘기는 반증하면은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 한패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협상의 파트너가 미국과 김정은인데 날짜를 6월 12일자로 박았다는 얘기는 결국 국내 정치에 또 개입된 결국은 이제 문재인과 김정은이 한패다 이런 부분이고 다만 저는 이게 6월 12일은 어떻든 우리가 이거 부정적 보지만 긍정적 보자면은 현재 결국 이제 6월 13일 날 지자체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결국 이제 가장 이 6월 12일 날 고민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저는 자한당이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한당 보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한당은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 결국 절반적 해체란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당내에서 결국 친박 비박이든 탄핵 찬성과 반대가 싸워가지고 당이 깨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현재는 자한당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내에서 이 당의 해체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당외의 어떤 그 선거나 이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당이 붕괴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관점 봤을 때 오히려 미국 회담의 6월 12일자 날짜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어떤 그 선거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좀 멀리 보면은 결국은 자한당 붕괴를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한당은 아마 제가 볼 땐 TK를 제외하고는 전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이 부분이 어떤 보수가 나중에 재통합하고 다시 재출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자한당의 붕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6.12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태티 세력이 나중에 향후에 진정 보수가 통합하고 새로 어떤 출발하는 데에서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두 번째, 아마 또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회담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되냐면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선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양립하지 않고 항상 대립적 관계를 가져가는 게 국제 질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설 것이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어떤 그 냉정한 선택적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현재 김정은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자기 어떤 그 존립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하에서 회담에 임하고 또 6.12 아마 회담이 성사되고 또 진행이 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6.12 회담을 예측하자면은 어쨌거나 핵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뭐 공개 검증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공식적으로는 핵 포기와 ICBM의 포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협상 테이블에서 나머지 그 WMD 대량 생산, 그 대량 살상 무기나 기타 인권 문제 등등 이게 도마 어느 정도 이제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 일단 미국이 원하는 걸 이룰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그걸 통해서 예측하자면은, 미국 회담이 이제, 뭐 일종의 형식은 체제 보장이겠지만은 그 부분이 결국 이제 미국 수교로 이루어질 텐데 저는 그 부분이 당장은 김정은이가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는 하나의 그 시발점이 바로 저는 미국 회담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권과 자유와 이 시장 경제와 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그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결국 살기 위해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지만은 그 이후부터 결국 이제 평양에 어떤 미 대사관이 들어설 경우에 결국은 시장 경제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결국은 저는 그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저는 이 무비국 간의 회담 자체가 부정적 측면에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어떤 그 정권이 붕괴지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고 미국에서도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지금 현재 당장 그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할 거냐 전략적 문제다. 다만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일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 상황에 있어서 아마 저는 전략적으로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핵과 그런 이 ICBM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1차적으로 진행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평양에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 이제 김정은이도 살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줄다리기 할 텐데 결국은 저는 이 독재자 김정은의 어떤 지금까지 한 행보, 소위 말해서 인권을 말살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만을 탄압하고 수많은 어떤 그 북한을 죽인 그 결과는요,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가 이 서방 세계 소위 말해서 정상국가로 나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김정은이가 저질렀던 과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단죄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게 외부 서방 세계에서 단죄를 받을 것이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트럼프 전략은, 국내, 북한 내 어떤 평양의 어떤 주민들로부터서 아마 저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구조적으로, 저는 일단은 김정은이가 바깥 세계에 나왔다는 것은 자기 생명 자체가 지금 당장 죽느냐, 아니면 단계별로 죽느냐 하는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수 애국 국민들께서는 어쨌거나 이 미국 회담 어떻게 결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김정은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 생명이 이미 그 한계를 가지고 붕괴했던 시작점에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모든 그 정권 한반도였던 그게 북한이 남이든 간에 결국은 미국과 어떤 대립적 관계에 서게 되면은 뭐 경제적이든 모든 측면에서 고립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봉착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보수파 미국이 존재하는 한은 보수파 국민들의 최후의 승리가 반드시 온다. 다만 그 시기가 전략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는 우리 그 페이스대로 꾸준히 가면 된다.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일희일비 실망할 필요 전혀 없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그 보수파 대기설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그 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단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하나하나씩 지금 보니까 세 분을 그 미국 데려갔잖아요, 폼페이오가. 네네. 예,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미국은 북한과 대응을 하고 있다. 미북 회담은 정해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국가고 이성적인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미국 중심으로 정책과 전략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미국의 가치와 함께하는 국가와 항상 이렇게 생존이 가능하지. 어떤 2년 전 미국이 독재와 그 공산주의 국가하고 함께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이.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어떻게 하냐 구슬러가지고 바깥 세상으로 일단 끄집어낸 다음에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방 세계의 모든 그 독재자들, 뭐 이라크도 시리아도 모든 베네수엘라든 쿠바든 간에 모든 독재 정권은 마지막에 처참한 말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맥락에 봤을 때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또 미국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런 그런 뭐 양립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봤을 때 북한의 이 독재 정권은 아시다시피 92년도에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전 세계 가장 독재 집단이 북한 아닙니까? 유일무이하게 지금 현존한 지구에 남은 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언론에서는 뭐 김정을 띄우고 등등 하지만은 그 실체는 감춰질 수가 없고 반드시 그 단죄를 받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어떤 그 대외 정책이나 전략에 따라서 지금 보내느냐 아니면은 뭐 내년에 따라서 그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은 굳이 뭐 협상의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전혀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북한 정권은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결국은 붕괴의 어떤 서막에 들어섰다 이렇게 저는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김정은 체제는 이미 미국의 손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그렇고 이 언론 댓글을 보면 문재인은 어떻게 미국이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참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우파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는 문재인은 두 가지가 결정적인 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어. 첫째, 지금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뭐 이미 국내 정세를 100% 파악하고 있죠. 결국 문재인은 집권 자체가 정통성의 기반이 부실하다는 것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은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19 대선 이후에 4강 특사를 보냈을 때 외국의 4강의 대통령 수반들이 특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례 또 외교적인 관례를 무시할 정도로 상당히 냉대했거든요. 바로 그 자체가 이미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하나고, 두 번째, 현재 문재인 정권 자체가 결국 이제 이 트럼프 정권하고 오면서 계속 엇박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현재 당장 주제는 뭐냐?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김정은이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정리가 되면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권도 상당히 코너에 몰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판단을 할 때는 당장 일일비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기조, 미국의 입장, 또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의 어떤 이런 문제점, 특히 어떤 국내에서도 현재 지금 1년이 1년이 불과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엉망인 상태인데 과연 이 상황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문재인이가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천하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재인의 어떤 실정에 국민들에게 다 현실화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그룹들이 저는 점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래서 또 정치 세력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서 계속 이제 비판적 가져갈 것이고, 결국은 앞으로 문재인에게 남은 것은 국내에 있어서는 실정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정치 반대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견제와 비판, 이걸로 인해서 저는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느 시점에 하락됐을 때 이 드루킹 사건이나 또는 다른 사건들이 같이 저는 이제 큰 아마 핵폭탄이 돼가지고 이 주사파 정권에 되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국내외 어떤 상황도 그렇고 국제적인 상황도 결국은 이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이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분에 또 문재인 정권이 더 북한 김정은보다 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더 밉다. 이렇게 보거든. 그래서 먼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제재든 무슨 어떤 행동을 먼저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일 때는 한미 동맹이랑 굉장히 견고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되면은 실제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해주는 형태로 갔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미국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 한미 동맹 자체도 실제로 많이 균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아마 경제적인 대처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할 겁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주둔 같은 경우도 아마 비용 분담에 대해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정권의 부담으로 올 것이고, 또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결국 문재인 정권 입장에 봤을 때 국제적으로도 외교나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점점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외교적 측면에서 하나 오고,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들이 지금 맹목적 지지하는 부분들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결국 이제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많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작년에 했던 그 최저시급제부터 해가지고 급격한 급여 임금 인상, 그리고 이제 물가 인상이 있는데, 문제는 금년부터 어떤 상황이 도래하냐면은 제조업의 그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무역과 수출이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담이 국민들이 느끼면서 저는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이다. 그래서 시기가 지나가면서 문재인 정권은 안팎으로 아마 그 코너에 몰리는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랬을 때 결국에 정치적인 드루킹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 탄핵에 대한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